나는 서울 북쪽 인왕산 자락 아래 있는 오래된 주택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작고 비좁은 우리 집은 벽지도 뜯기고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둘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보금자리였다. 남편은 택배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녔고 나는 집안일과 동네 아줌마들 틈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삶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갑자기 공사 트럭이 몰려들더니 대형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이 흐르자 드라마에서나 보던 현대식 3층짜리 주택이 완성됐다. 유리창이 반짝이고 조경도 완벽했다. 대문 옆에선 작은 분수가 흘렀고 밤마다 은은한 조명이 들어왔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질 무렵 드디어 이삿 날이 왔다. 나는 커튼 사이로 몰래 내다봤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삿짐 트럭에서 내린 건 노인이었다.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검은 피부의 신사.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개를 단정히 숙이며 이웃 인사를 피했다. 동네에선 그를 두고 외국 사업가, 아프리카 대사 출신 등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그는 늘 혼자였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조용히 사라지는 게 전부였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그가 궁금해졌다. 그 집에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맞지? 응, 아무도 안 와. 차도 한 대뿐이더라고. 남편과 나는 밤마다 그 집 얘기를 하며 상상을 늘어놓았다. 생활은 갈수록 빠듯해졌다. 남편 월급으론 공과금도 빠듯했다. 나는 어느 날 무심코 말했다. 그 집. 혹시 청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 살면 도움 필요할 텐데.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다. 좀 무섭잖아. 정체도 모르고.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알아보자.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한다면 다녀와 봐. 그렇게 나는 용기를 내어 저택의 대문을 눌렀다. 인터폰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문이 열렸다. 그는 내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일. 필요하진 않지만 특별히 하루 일해보게. 어차피 청소는 해야 하니까. 집안은 박물관처럼 정갈하고 조용했다. 나무 향기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은은히 흘렀다. 그는 조용히 내게 일정과 맡을 일을 설명했고 나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래서 어땠어? 진짜 부자야? 나는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진짜 드라마 세트장이야. 유리 식탁, 대리석 욕실, 무슨 그림들이 벽에 줄줄이 걸려 있어. 혼자 산다니까 더 이상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저택으로 출근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는 무척 예의 바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나는 집을 꼼꼼히 청소하고 그가 시키지 않은 곳도 알아서 손봤다. 기분 좋게 퇴근하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눈빛이 이상해졌다. 그는 나보다 저택 이야기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았다. 그 양반 혹시 결혼한 적 없대?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방은 몇 개야?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질문들엔 묘한 초조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이 말했다. 혹시 그냥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때? 내가 예쁘니까 그 사람도 좋아할 수 있잖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농담이야.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진짜로 말이야. 그런 사람들. 혼자 외롭고 돈 많고 딱 내 스타일 좋아할걸.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나보고 유혹하라고 한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농담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계산적이었다. 생각만 해보자. 그냥 마음만 조금 열어봐. 그 사람이 널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못 가질 게 없잖아. 나는 처음엔 소름이 끼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머물렀다. 그날 이후 나는 출근할 때 조금씩 다르게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플리츠 치마. 다음에는 레이스가 살짝 드러나는 미색 원피스. 그리고 어느 날 용기 내어 연분홍빛 한복 원피스를 꺼냈다. 전통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라인이 들어간 가슴 아래로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 허리를 조여주는 매듭이 살짝 드러나게 묶였고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리본은 바람결에 흔들렸다. 그날 나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한복인가요? 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주 우아하네요. 잘 어울립니다. 그날 저택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다. 음악은 더 잔잔했고 커피 향은 짙게 퍼졌다. 나는 창문을 닦으며 느꼈다. 그의 시선이 오래도록 내 목 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날 이후 지영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점점 그 흐름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그는 커다란 종이 쇼핑백을 건넸다. 이건 선물입니다. 저 혼자 감사할 줄은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안에는 흰 레이스의 발레리나 플랫슈즈와 진주 장식이 달린 머리핀. 그리고 부드러운 감촉의 크림색 니트가 있었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저한테 이런 걸 왜? 지영 씨는 이런 걸 입을 자격이 있지요. 그대는 소박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그의 말은 시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동안 그를 잊고 오직 여자로서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선물들을 옷장 깊숙이 숨겼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그 순간들이 맴돌았다. 남편은 그날따라 내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 사람이 뭔가 주던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느새 일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나를 식사에 초대했다. 오후 작업을 마친 뒤 작은 정원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 흰비낸 테이블보, 단정히 놓인 식기, 샴페인 잔 옆에는 살구빛 국화 한 송이. 이런 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초대는 처음이라.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바라봤다. 지영 씨는 어떤 외로움을 견뎌오셨나요? 질문은 뜻밖이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가난보다 더 무거운 건 함께 살아도 느껴지는 거리감이에요. 아무도 내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지 않는 그런 감정. 그는 내 손등을 천천히 감쌌다.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피해서 늦게 들어왔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복장도 달라졌다. 니트 대신 얇은 블라우스, 단정한 치마 대신 실루엣이 드러나는 H라인 원피스. 그러나 자극적이기보다는 고급스럽고 절제된
마치 백화점 쇼윈도 안의 마네킹처럼. 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는 전보다 말을 많이 했다. 예전엔 질문이 짧고 대답도 짧았지만 요즘은 내가 한마디 하면 세 마디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안엔 늘 관심이 섞여 있었다. 지영 씨는 어떤 향수를 쓰나요? 오늘 입은 원피스, 어디 브랜드인가요? 그 머리핀, 어제 선물한 진주 말고도 잘 어울리는 거려.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넸다. 속엔 회색 스웨이드 장갑 한 쌍. 촉감은 부드러웠고 손등엔 자수로 작은 매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직접 골랐습니다. 손이 예쁜 분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장갑을 천천히 끼우며 말했다. 사실 전 손에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자신 있으셔도 됩니다. 아주 우아합니다. 그 순간 내 손등을 스치듯 지나간 그의 손가락. 정확히 2초 남짓이었지만 내 심장은 그날 하루 종일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내 눈을 피했다. 요즘은 너랑 얘기하는 게 좀 어렵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도 묻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목선에 향수를 살짝 뿌릴 때 나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며칠 후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번 주 일요일. 휴무시죠? 제가 남산타워에 가려 합니다. 혼자 가기엔 심심해서 혹시 함께 가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남산의 일요일. 그는 검은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아이보리색 브라우스에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다. 손엔 그가 준 장갑을 끼고 머리엔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딱 영화 올드보이의 한 장면 같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봄날은 간다가 생각납니다. 오늘의 공기가 조금 슬프니까요. 우리는 탑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기 보이는 동네 중 하나가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가난했고, 그때 나는 늘 높은 곳을 동경했지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흐릿한 기억과 짙은 고독이 어른거렸다. 지영 씨는요? 무슨 걸 동경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마음속의 동경은 더 이상 삶의 안정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순간 그의 옆에 있는 나 자신이 내가 가장 동경하던 모습일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그는 택시를 불러주며 내게 말했다. 오늘 하루 제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등에 닿는 천의 감촉, 그리고 눈빛 속의 따뜻함.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일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저택은 이제 내게 일터가 아닌 도피처가 되었고 나는 그 안에서 매일 새로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옷은 더 정제되었고 움직임은 더 느려졌다. 목을 감싸는 리본, 단정한 하이힐, 레이스 장갑.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점점 집요해졌다. 지영 씨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특별함이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남편은 말이 적어졌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좀 늦었네? 응, 그분이 이것저것 부탁해서. 그분? 이제 그분이야? 나는 그 말에 움찔했다. 남편의 시선은 냉랭했고 그의 말투엔 분노보단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렇게 좋은가 보네. 그 집, 그 사람. 그냥 조용하니까. 그래. 집은 시끄러워야 하니까.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다.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장갑을 벗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며칠 후 저택에서 청소를 하던 중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실 서랍 속에 있던 봉투. 거댄 미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날짜와 숫자가 적혀 있었다. 2022년 11월 2일 300만 원. 2022년 12월 7일 450만 원. 그 아래엔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계약 종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순간 손이 떨렸다. 나 말고 또 누군가가 있었던 건가? 그때 조용히 나타난 그의 목소리. 그건 보셔선 안 되는 건데요. 나는 급히 봉투를 닫고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는 웃지 않았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죠. 다만 반복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엔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호흡은 빨라졌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계약 종료? 그녀들도 나처럼 장갑을 선물 받았을까? 그녀들도 남산에서 그의 손을 잡았을까? 며칠 후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말해봐. 그 사람, 널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내가 널 믿게 하든 아니면 놓게 하든. 그는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실은 너무 복잡했고 거짓은 너무 무거웠다. 대신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알아볼게. 당신이 못 말하겠다면 내가 그 집안을 파헤쳐 볼 테니까. 그 말은 예고처럼 들렸다. 며칠 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 시스템이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엔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손글씨 쪽지와 함께 진주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나는 숨이 막혔다. 며칠간 나는 저택에 가지 않았다. 그의 쪽지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 거대한 저택 복도에서 길을 잃고 문을 열면 항상 장갑, 목걸이, 편지, 그리고 나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현실에서도 나는 점점 망가져갔다. 남편과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집안의 공기는 냉동실처럼 차가웠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고 싶은 걸까? 그날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영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와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할 게 조금 남아서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느렸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7시. 저택 앞에 섰을 때 하늘은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을 밀자 향수 냄새가 짙게 퍼졌고 실내는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들어오세요. 그는 거실 깊은 곳에서 앉아 있었다. 테이블엔 와인잔 2개, 그리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전 떠납니다. 나는 놀랐다.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그동안 수고비입니다. 그리고 선물.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낯익은 붉은 도장. 계약 종료. 숨이 막혔다. 그럼 나도 그들과 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당신은 내가 가진 마지막 고요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보내야겠네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장갑 없이 맨손으로. 그 순간 나는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손끝은 차갑고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다. 남편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우리를 본 순간 멈춰 섰다. 그래서 이게 다 뭐야?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봉투를 빼앗듯 가져갔다. 그리고 안에 적힌 도장을 보며 웃었다. 그래, 결국 계약이었네. 사랑도, 관계도, 다 계약. 그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위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정 2022년 12월 7일 계약 종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이건 뭐야? 그는 침묵했고 그는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불이 꺼졌다. 3일 후 그 저택은 비어 있었다. 경비 시스템은 모두 해제됐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는 없었다. 그 대신 현관 우편함 안엔 작은 카드가 있었다. 모든 진실은 한밤중 지하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 그의 것이었다.